그러면 저희 두 번째 시간에는 팀 프로젝트랑 이제 토론방 그리고 다른 기능들 해볼 텐데요. 메뉴 중에 팀 프로젝트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부분에서는 저희 그룹 짓는 걸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룹만, 그러니까 그룹 그 멤버들만 이제 공유하는 페이지를 따로 교수님께서 생성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그룹 내에서 학생들은 토론방이라던가 뭐 블로그, 뭐 저널과 같은 이런 다양한 도구를 그 그룹 멤버들만 공유를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고 이제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그룹은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시는 팀 프로젝트나 조별 활동에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학생들의 활동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교수님께서 학과별로 이제 구분을 한다거나 뭐 학생 성적별로 해서 상위 1%한테는 어떤 다른 과제 또 뭐 하위 몇 %에게는 조금 더 하기 쉬운 과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때도 그룹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룹을 만드실 때는 이제 팀 프로젝트 메뉴로 가서 만들면 되고요. 상단의 생성 버튼에서 그룹을 만들 수 있는데 단일 그룹과 그룹 세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단일 그룹은 말 그대로 하나의 그룹을 만들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만들 때. 그리고 그룹 세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여러 개의 그룹을 만들 때. 그래서 똑같이 그냥 3개의 그룹을 만든다 하실 때 단일 그룹으로 3번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그룹 세트로 들어가서 그냥 한 번에 3개 설정해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근데 그룹 세트로 만드는 걸 이제 권장을 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이 그룹 세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뭐 설정 같은 거 변경하실 때 한 번에 변경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개 그룹을 만들었을 때 일일이 들어가서 설정 변경해 주는 게 아니라 그룹 세트에서 한 번만 변경해주면 10개에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 개 만드시는 교수님들은 그룹 세트로 만드는 걸 더 권장드려요. 이제 등록하는 방법에도 3가지예요. 먼저 무작위 등록. 이제 그 그룹을 만들고 거기에 학생을 등록하는 방법이 3가지인 건데 무작위는 교수님은 이제 그룹의 개수만 딱 정해줘요. 그럼 그룹에 블랙보드가 무작위로 랜덤으로 학생을 다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이건 이제 대규모 강의일 때 몇백 명 듣는 강의일 때 많이 사용하시고요. 또는 자가 등록. 자가 등록은 학생이 스스로 내가 그룹을 선택해서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교수님이 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룹 활동을 하고 싶어요. 5가지 주제로 5개의 그룹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학생은 이걸 보고 나는 이번 학기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고 싶다. 스스로 선택해서 거기에 자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 등록은 교수님이 그룹도 만들어주고 이 그룹에다가 학생들까지 일일이 다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그룹 세트에서 지정 등록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단일 그룹의 지정 등록 말고요. 그룹 세트에서 지정 등록을 선택해 주세요. 이제 지정 그룹의 이름, 얘는 그룹 세트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학기 조별 과제. 그리고 스크롤바를 내려주시면 도구 사용 가능성이라고 해서 뭐 블로그, 이메일, 저널 다양한 도구들에 다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그 그룹 안에서 학생들이 이거를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도 딱 봐도 뭐가 뭐 저널 같은 거 뭐 다른 건 들어봤는데 위키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다 열어주시면 많은 걸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도대체 어디다 뭘 올려야 되는지 잘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교수님이 이제 몇 가지 도구는 이렇게 빼고 원하시는 한두 가지 도구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 어떤 교수님은 딱 블로그랑 토론방 딱 2개만 남겨놓고 체크를 다 풀어요. 그럼 이제 학생들은 블로그랑 토론방 딱 2가지만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2개만 열어주시고 안내사항도 이런 뭐 강의 그 학생들이 의견을 공유하거나 자료를 공유할 때는 토론방을 써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고서라던가 발표 자료가 이제 최종 제출물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블로그에다가 올려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생들은 토론방에서 활동 막 하다가 마지막에 발표 자료라던가 교수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는 딱 블로그에만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수님은 나중에 들어오셔서
토론방에서 누가 활동을 활발하게 했고 정말 좋은 자료를 누가 공유를 했고 이런 과정을 토론방에서 다 보시고 나중에 블로그 가서 채점을 해주시는 거죠. 채점, 성적 옵션을 켜면 이 블로그만 나중에 채점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과제처럼. 그럼 여기다 배점을 뭐 10점 만점 이렇게 켜주시면 교수님은 이제 보기도 편하고 그 학생들의 과정까지 다 살펴보면서 채점까지 한 번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블로그하고 네. 위키하고 네. 그 어느 쪽이 더 학생 평가하는 데 유리해요? 이 두 개의 차이는 꽤 커요. 일단 블로그는 각각 개개인의 페이지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은 내 글이에요. 근데 위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페이지를 갖는 게 아니라 공통적인 페이지 하나를 갖고요.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공동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위키 페이지에서 작성을 하고 있다 하면 다른 학생은 그 사이에 못 들어와요. 내가 작성을 하고 저장을 끝내고 나가면 다른 학생이 들어와서 또 이어서 하고, 그리고 내 멤버가 쓴 글을 내가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공동으로 작성하는 거라서 좀 교수님의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은 그 공동 작업보다는 개별 작업을 해서 개별 결과물을 평가받고 싶으면 블로그를 더 선호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또는 어떤 경우, 근데 이제 위키를 하셔도 누가 어느 부분을 작성했고 어떤 부분을 수정했고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양쪽에 다 올리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괜찮죠. 두 개 다 체크를 해서 열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대신 안내사항만 정확하게 블로그에는 뭘 올리고 위키에서는 어떤 활동을 해라 라고 해주셔야 나중에 교수님도 얘네가 어디에다 올렸지 막 헷갈리지도 않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위키가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게 좀 옛날 자료이긴 한데 이건 이제 나중에 학생들이 위키 활동을 다 하고 나서 위키 활동을 다 하고 나서의 이제 교수님 화면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의 페이지에 다 작성이 되는데 어떤 학생이 몇 프로 기여를 했는지 퍼센테이지를 알 수가 있고요.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누가 지금 빨간 거는 수정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삭제했다는 거고, 뭐 초록 색깔은 추가했다는 거고, 누가 어떻게 수정을 했는지까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키 같은 공동의 페이지를 작성한다고 해도 교수님께서는 이런 결과를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평가에는 이제 공정하게 해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그룹 페이지로 돌아오셔서요. 밑에 그룹 수 옵션을 지정을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그룹 세트 여러 개를 한 번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그룹, 뭐 5개 그룹 숫자로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5개 지금 숫자 적어 주신 것 별로 그룹의 개수가 나타나고, 거기 밑에 보시면 사용자 추가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1그룹에다가 이제 사용자를 직접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새 창이 뜨면서 제가 샘플 학생을 몇 개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뭐 이민정과 김숙진, 최민수는 한 조 이렇게 직접 선택을 해서 넣어 주시는 거예요. 뭐 두 번째 조도 마찬가지로 사용자 추가 버튼 다시 눌러서 여기는 박준수랑 뭐 박한비 2명 확인, 이런 식으로 일일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은 저희가 그룹 세트의 지정 등록을 선택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만약에 무작위 등록이나 자가 등록했으면 이 과정 거치지 않겠죠. 다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멤버들까지 정해주시고 맨 밑에 있는 확인 버튼 클릭하면 그룹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럼 지금 동시에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개의 그룹이 생성이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엔 학생한테는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자기는 팀 프로젝트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이제 학생한테는 내 그룹 페이지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아까 체크를 다 해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보이고, 아까 블로그랑 토론방만 설정해 주셨다면 여기 그룹 블로그, 그룹 토론방 딱 2개만 뜨겠죠. 그리고 여기 내 멤버들, 내 그룹의 멤버들 목록이 뜨고, 그리고 자가 등록 같은 경우에는 팀 프로젝트를 누르면
지정 등록을 해주시면 이게 바로 떠요. 근데 자가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개 그룹이 나타나고 여기서 내가 선택해서 등록을 해줘야 이게 떠요. 자가 등록하셨을 때는 학생들한테 이 화면이 한 번 더 보인다는 거. 다시 코스로 돌아와서 이번엔 토론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메뉴 중에 토론실이라고 보이세요? 토론실. 이제 토론실에 클릭해 보면 두 가지 토론방이라고 하는 포럼은 이제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강의 Q&A와 강의 학생 자료실. 그래서 다른 메뉴에서는 교수님께서 이제 만들어주신 과제물방 같은 거 빼고는 학생들이 내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서로 글을 쓸 수 있도록 학생 자료실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뭔가 공유하고 싶고 교수님께 얘기하고 싶으면 이 토론방에 강의 Q&A나 학생 자료실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럼 새로운 포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상단에 포럼 추가 버튼을 누르면 새 토론방을 만들 수가 있어요. 포럼 추가. 토론방의 이름을 뭐로 만들까요? 뭐 자유 게시판? 토론방은 실제 교수님이 학습을 위한 토론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유 게시판과 같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글 쓰는 그런 공간으로도 많이 활용하세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 포럼에 설정하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부분 중에서 이제 다른 거는 다 그냥 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가지. 본인의 토론글 삭제 허용과 수정 허용. 이 두 가지는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이 옵션은 무슨 말이냐? 학생이 내가 토론글을 쓰고 나서 그 토론글을 스스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허용할 거냐예요. 근데 기본으로는 이렇게 체크가 풀어져 있어요. 그럼 학생은 내가 쓴 글이라도 내가 수정을 못해요. 그럼 이제 학생들의 불만이 또 많아지죠. 내가 쓴 건데 왜 수정을 못하느냐.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외국에서는 초등학생들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글을 이상한 글 막 올리잖아요. 그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나 또는 교수님이 여기서 보시면 포럼 채점이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 교수님이 점수를 이미 매기고 난 다음에 학생이 수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평가에 어떤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토론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기본이 체크가 되어 있다면 교수님들한테 조금 더 편할 텐데 얘가 체크가 원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론방을 만들어 주실 때는 이 두 가지 옵션은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세요. 또는 체크 안 하실 거면 지시사항에 정확하게 남겨주세요. 한번 작성한 글은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올려라 라는 안내문을 내주면 또 괜찮겠죠.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토론방이 생성이 됩니다. 토론방까지 만들어 봤고요. 이번에는 학생들의 수강생 목록 한번 볼게요. 메뉴 중에 수강생 목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밑에. 근데 지금 보시면 수강생 목록 옆에 네모 아이콘에 대각선 하나 그어져 있어요. 이 표시는 학생들에게 현재 보이지 않는다는 표시예요. 위에 보시면 뭐 일정, 성적 보기, 팀 프로젝트 이런 거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죠. 이건 모두 학생에게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밑에 있는 수강생 목록이나 이메일 보내기 여기는 다 체크 이거 되어 있죠. 이건 현재 학생들한테 보이지 않는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뭐 수강생 목록 같은 경우에 보시면 소속, 학과, 이메일이랑 휴대전화 이런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공개를 안 해놓은 건데요. 혹시 이런 거 상관없다, 그냥 공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개하셔도 되긴 해요. 공개하실 때는 수강생 목록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요. 오른쪽에 동그란 드랍다운 버튼 생겨요. 드랍다운. 얘 눌러보시면 학생에게 메뉴 보임. 마우스 가져다 대고 나타나는 드랍다운 버튼 누르면 학생에게 메뉴 보임. 이걸로 해주시면 딱 이 아까 네모 박스 있었던 거 없어지면서 메뉴 박스 없어지면서 학생에게 다 보이게 돼요. 근데 얘는 아무래도 이런 개인정보가 있다 보니까 조금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제 공개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학생들의 소속이나 학과, 지금은 저희가 샘플이라서 다 안 들어와 있는데요.
나중에 교수님의 실제 코스 들어가시면 다 학생들의 정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마 실제 코스에 들어가시면 소속과 학과가 숫자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건 저희 전산처 그 DB에 코드로 적혀 있는 게 그대로 가져와서 그러는데요. 제가 이번 주까지 이게 이제 한글로 정확하게 학과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강생 목록 밑에 있는 이메일 보내기. 이메일 보내기도 일단은 교수님들만 사용하실 수 있게 교수님에게만 공개해놨어요. 이제 뭐 그룹별로 이제 보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게 모든 학생 사용자. 이 코스에 학생 역할로 등록된 사용자에게 보내는 거고요. 또는 단일 사용자 선택. 밑에서 세 번째. 단일 사용자 선택. 사용자를 한 명씩 선택해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네, 뭐 사용하시는 건 쉬우니까. 그리고 이 위에 수강생 목록에서는 단순히 조회였어요. 보는 거. 근데 뭐 청강생이라던가 조교님이라던가 등록하실 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어판의 사용자 관리에서 해주실 수 있어요. 제어판의 사용자 관리. 이 중에서도 사용자. 이 사용자로 들어오면은 현재 이 코스에 등록된 모든 사용자가 다 보입니다. 아까 이 수강생 목록에서는 진짜 학생들, 수강 신청한 그 학생들만 보였다면 이 사용자에서는 이 코스에 교수로 등록된 사용자, 조교로 등록된 사용자, 청강생, 학생 모두 다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실습 코스라서 모두 교수님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이제 기존에 수강 신청한 학생은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이외에 청강생이나 조교를 등록할 때는 상단에 사용자 검색 및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사용자 검색 및 등록. 그럼 이제 사용자명에다가 성함 아니에요. 사용자 학번 또는 교수님, 동료 교수님 등록하실 거면 교번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옆에 찾아보기 버튼 있죠. 얘는 학생의 이제 교번이나 학번을 모를 때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이긴 한데 지금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데이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검색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으니 그냥 그 상대방에게 직접 물어봐서 학번과 교번을 알아내서 여기 숫자로 딱 입력을 해주세요. 그게 가장 깔끔합니다. 사용자명은 성함이 아니고 학번이나 교번이라는 거. 그리고 역할은 이제 청강생이면 청강생 역할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조교님은 이제 조교로 또는 동료 교수님이시면 교수로 이렇게 그때에 맞는 역할을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조교님 등록하실 때 여기서 등록하는 거는 이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을 등록하는 거예요. 근데 내 수업을 들으면서 내 학생이면서 동시에 조교 역할을 하는 그런 사용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교 권한을 가진 그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저희 이러닝 지원팀에 새로 문의를 해주시면 따로 만들어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등록하실 수 있는 거는 내 수업을 듣지 않는 대학원생이라든가 다른 그 외의 학생 을 하실 때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교로 등록하면 성적 입력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조교 역할로 등록했다면 그 성적은 안 돼요. 아예 성적관리센터에 그 학생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청강생인데 그 학생의 점수까지 뭐 평가를 하고 싶다 하실 때는 학생 역할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라 제 조교로 하여금 만약 네. 성적을 입력하고 하고 싶다면 아, 조교님이? 네,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조교로 등록을 하면은 그 조교님이 학생들 채점 가능하고요. 교수님 역할을 거의 98% 같이 교수님의 권한을 가져요. 근데 안 되는 거는 사용자를 삭제하거나 사용자 역할을 변경하는 그런 부분만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성적관리센터 살짝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제아판의 성적관리센터에서 전체 성적관리센터로 다시 들어가 주세요. 그럼 아까 기본 뭐 채점하는 건 설명을 드렸었고
이 과제나 시험이나 아니면 아까 그룹 만들면서 이제 뭐 블로그에 채점 버튼 켜주시고 이렇게 블랙보드 안에서 뭔가 채점하시는 거는 자동으로 이 컬럼들이 생겨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뭐 과제를 했다거나 시험을 봤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컬럼을 만들어서 채점을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때는 상단에 성적 컬럼 추가 버튼이 있어요. 성적 컬럼 추가. 이 버튼을 누르면 빈 컬럼 하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뭐 어떤 시험을 봤다, 뭐 중간고사 시험을 봤다. 그럼 그 시험 이름을 입력해주고 내려서 해주실 게 배점, 몇 점 만점인지 10점 만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크해 주셔야 될 게 밑으로 내려서 옵션 부분에 학습자 성적 확인 가능.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과제물을 만드실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 성적들 있죠. 걔네들은 이 성적 보기라는 메뉴에서 학생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내 성적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성적 이 컬럼에서 9점 채점을 해줬다. 그러면 몇 초 뒤에 학생은 내 성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싫은 교수님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 학습자 성적 확인을 아니오로 해주세요. 아니요. 그러면 그 해당 성적은 학생들에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고서 확인 버튼 클릭하면 맨 끝에 스크롤바 쭉 올리시면 맨 끝에 생긴 걸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 과제물 만들어서 자동으로 생성된 컬럼을 그 성적을 학생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다 하실 때는 지금 과제가 꽤 많은데 한 과제를 선택하셔서요. 과제물의 그 이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동그란 드롭다운 버튼이 생겨요. 걔를 클릭해 보시면 거의 밑에 학생에게 보이지 않도록 숨기기, 학생에게 보이지 않도록 숨기기라는 옵션이 있어요. 걔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 성적은 학생들한테 비공개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학기 말에 공개하고 싶다 하면 이쪽으로 다시 들어와서 보이기라고 해주면 되고요. 또는 뭐 그냥 토탈 성적만 보게 하고 싶다 하시면 다 안 보이게끔 다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많이 헷갈리시는 게 그 밑에 교수자 보기에서 숨기기가 있어요. 이 교수자 보기에서 숨기기는 말 그대로 교수님한테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성적 컬럼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안 보인다는 거지 학생한테는 계속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학생한테 안 보일 거냐, 교수자, 나한테 안 보일 거냐, 이 두 가지를 잘 선택해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거의 이제 코스에서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모바일 앱 활용하는 것도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희 대부분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죠? 스마트폰에 블랙보드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 스마트폰 한번 켜서 같이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애플 아이폰 사용하시는 교수님들은 앱스토어,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 사용하시는 교수님은 플레이 스토어. 막 아마 다 이제 산재되어 있어서 영문으로 플레이, 그리고 한글로 스토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안드로이드는. 그리고 아이폰은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이제 앱을 영문으로, 한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영문으로 블랙보드 모바일 런이라고 검색하면 이런 아이콘의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아마 블랙까지만 치셔도 블랙보드 모바일 런 아마 바로 거의 뜰 텐데 한글로 치면 다른 앱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문으로 블랙보드 모바일 런이라고 검색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BB, 칠판 모양의 BB 아이콘을 클릭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 앱은 가벼우니까 금방 설치는 가능합니다.
앱 설치하시고 먼저 초기에 학교를 검색을 해줘야 돼요. 이게 전 세계 블랙보드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똑같은 앱을 다운로드 받아요. 학교마다 앱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똑같은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 학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코리아 유니버시티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요. 코리아만 검색해도 두 번째 코리아 유니버시티 뜰 거예요. 이것도 고려대학교라고 한글로 검색하시면 안 나오고요. 영문으로 코리아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검색된 이 코리아 유니버시티 이렇게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가 뜰 거예요. 그럼 이제 로그인 하실 때 또 주의하실 게 아까 저희 웹 컴퓨터로 들어가실 때는 포털 아이디 썼잖아요. 근데 또 모바일은 교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학생들은 학번, 교수님들은 교번, 숫자. 그래서 교번은 학생들은 잘 외우고 있는데 교수님들은 잘 모르실 경우 많아요. 그럴 때는 로그인 한 번만 해놓으시면은 그래도 계속 뭐 업데이트 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한번 이제 알아서 교번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비밀번호는 아까 초기에 저희 비밀번호 설정했죠. 만약에 그 비밀번호 설정을 안 하신 교수님이라면 자꾸 비밀번호 오류 뜰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컴퓨터에서 접속을 하신 다음에 꼭 비밀번호를 한번 설정해 주셔야 돼요. 이건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앱 깔아놓으면 좋은 게 교수님이 컨텐츠나 과제물 올리시면 그게 알람으로 다 떠요. 푸시 메시지가 다 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한번 설치하고 로그인 해놓는 게 좋은데 로그인해서 많이 막혀요. 이게 비밀번호 한번 변경해주는 그것 때문에. 그거 주의해 주시면 로그인은 쉽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로그인 다 하셨으면 지금 화면에는 안 뜨는데 아마 색색별로 해서 교수님의 모든 코스가 다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거 모든 코스라는 건 지난 학기 코스들도 다 나타나요. 그러면 너무 보기 복잡하죠, 여기서도. 그럼 상단에 그 대시보드 밑에 이제 그 줄 그어져 있고 에딧이라고 영문으로 있거든요. 에딧을 클릭해 보면 코스 목록들이 쭉 나오고 눈 모양 아이콘이 다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눈 모양을 한번 클릭하면 눈을 감은 아이콘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코스 메뉴가 목록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표시예요. 그렇게 해서 지난 학기 내가 잘 들어가지 않는 코스는 눈을 감겨서 목록에서 안 보이게 꺼주실 수 있어요. 이게 학생들한테는 이번 학기 거만 보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언제나. 2015년 2학기면은 딱 2학기 코스 몇 개만 보여요. 근데 교수님은 지난 학기 거에서 이제 강의 자료나 뭐 공지사항이나 이런 거 참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다 열어놨어요. 다 열어놨다 보니까 아까 나의 코스 목록도 그렇고 모바일에서도 그렇고 목록이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안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는 안 보이게끔 설정해 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을 해놓으면 계속 푸시 메시지가 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푸시 메시지를 말씀드리면 항상 질문이 나오는 게 문자 메시지는 못 보내냐라는 질문도 많이 나와요. 네, 그 부분은 블랙보드 자체에서는 제공하지 않고요. 푸시 메시지도 교수님이 따로 보내시는 건 아니고 공지사항을 올리시거나 뭐 컨텐츠를 올리셨을 때 나가는 거, 그것까지 듭니다. 공지사항을 올리시고 수정을 하면 걔는 푸시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을 수정하실 때는 다시 공지사항을 올리시는 게 나아요.
네, 되게 중요한 사항 수정했는데 학생들이 그냥 푸시 안 하고 못 봤다 막 이런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바꾸실 거면 다시 공지사항을 옮기시는 게 학생들한테 좀 더. 저 뭐 안 한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그리고 그거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설문조사랑 우리 중간고사 전에 과제랑 시험 한 번 더 하고 기말고사 전에 성적관리센터 관련해서 네. 저희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다 실습을 해보았고요. 저희 오늘 이제 9월 초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오늘 혹시 하신 게 조금 부족하다 하시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9월 7일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한 번 수업을 해요. 그때 이제 참석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 안 나타나네요. 나중에 중간고사 전이랑 기말고사 전에 저희가 심화교육, 맞춤 교육을 한 번 더 할 예정이에요. 그때는 오늘 한 교육 이외에 조금 더 심화돼서 특정 기능을 이제 좀 자세하게 하는 교육을 한 번 더 가실 예정이에요. 그때는 메일로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때 이제 그때 또 한 번 참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워크숍 관련해서 설문조사가 나간 거죠. 네. 다시 로그아웃을 했다가 상단에 로그아웃 표시 있거든요. 로그아웃을 했다가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주셔서 코스로 다시 들어가 주세요. 그럼 저희가 설문조사를 보실 수가 있어요. 블랙보드에 이제 로그아웃을 했다가 다시 로그인. 그러면 다시 나의 코스 목록에서 오늘 실습 코스 교수 대상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요. 상단에 공지사항 이 위에 이렇게 설문조사 시행하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코스 안으로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네, 코스 안으로 만약에 로그아웃 안 했다가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얘 안 뜰 거예요. 그래서 로그아웃 한번 했다가 다시 로그인 해주세요. 그럼 이제 시행하기 버튼 눌러서 설문조사 몇 개 질문에 응답해 주시고 나가실 때 선물 받아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을 되게 잘 해주시죠. 네, 그래서 설명을 잘 해주신 이선 선생님께 박수 한번. 네.